난데없이 소화기 테러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늦은 밤 영등포의 한 먹자 골목입니다. 주차된 차 사이로 사람들이 저렇게 서 있죠. 바로 그때 한 남성 다가오더니 냅다 소화액을 이 남성은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나머지 사람들 앞이 안 보여.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자, 벼란간 소화기 샤워를 당한 차는 엉망진창이 됐는데요. 아니, 불에다 뿌리라고 만든 소화기인데 이 사람한테 뿌리면 아이고 저 어쩜 좋아. 네, 바로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의 한 먹잘 골목에서 일어난 소화기 테러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한 운전자가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헬멧도 쓰지 않고 경적을 울리면서 이 골목을 빠른 속도로 달렸습니다. 한 남성이 운전자를 잡은 후에 경찰에 신고했는데 잡고 보니 무면허에 오토바이도 등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는 챙겨가고 운전자는 훈방 조치했는데요. 그런데 이 훈방된 이 운전자가 골목을 누비면서 신고한 사람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신고자 어디 있냐,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 보복당할까 봐 다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또 훈방 조치가 됐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역시나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또다시 신고자를 찾아내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더니 제보자 일행에게 소화기를 분사를 한 겁니다. 제보자 일행이 경찰에 신고했고 운전자는 이때서야 파출소로 붙잡혀갔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파출소에서도 신고자 어딨냐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거 보세요. 일단 입건만 하고 집에 돌려보내면 이렇게 보복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어쩌면 좋습니까? 자, 이게 사실은 두 번째 훈방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 규정상 뭐 범죄라고 보기 좀 어렵고 예를 들어서 그 규정이 있다면 첫 번째 훈방은 가능한데 그렇게 하고 한번 소동을 벌렸거든요. 소화기가 아니라 만약에 흉기라든지 위험한 물건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이후에는 경찰서로 이제 갔는데 좀 두 번째 훈방 조치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어가죠. 속옷 주문했더니 이거 정말 충격적입니다. 사진 만나보시죠. 자, 여성 속옷입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웬 좀 얼룩이 보이죠? 심지어 머리카락까지도 있습니다. 예, 자, 문제는 이 속옷 입던 거 아닙니다. 배송 받자마자 막 뜯어본 상품 새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딱 봐도 누가 입었던 거 같은 거. 자, 쇼핑몰이 도대체 어디냐? 전 국민이 다 아는 대형 이커머스 쇼핑몰이었습니다. 자, 이 사진 보시면 너무 역하실까 봐 저희가 조금 이렇게 편집을 해놨는데 저는 이 원본 사진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네, 제보자는 지난달 31일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품으로 나온 속옷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포장지 상태부터 불량이었고요. 이 하의 속옷에는 착용 흔적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상의 속옷에는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습니다. 또 제보자는 상담원이 처음에는 판매 업체가 잘못한 것 같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상품 검수 과정을 다 거쳤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하필이면 제보자만 이런 상품을 받았는지 의문이라면서 제보자 탓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제보자는 그래서 이 제보자는 속옷에 묻은 오물을 DNA 검사를 해보자고 하기도 했는데요. 쇼핑몰 측은 물건 회수를 요구하면서 제보자가 원하지도 않은 적립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상품이 증거물이 될 수도 있어서 반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쇼핑몰 측 상담실장이 제보자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는데 제보자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비아냥으로 느껴져서 더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쇼핑몰은 6월 10일 통화를 마지막으로 어떤 조치나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쇼핑몰 측은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속옷, 중고 제품은 아예 안 팔기로 결정을 했고 책임자를 찾아서 고소할 생각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남편의 선 넘은 막말입니다.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연락 주셨네요. 네, 막말하는 남편과 이혼이 고민된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사연자와 남편은 늦은 나이에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애 때는 그렇게 잘해주던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막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물건을 어질러 놔서 뭐라고 하면 아무런 말 하지 말고 네가 치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잘못을 지적해도 사과도 안 하고 시끄럽다면서 대화 자체를 차단해버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3년이 넘도록 생활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서 혼자 일을 해서 마련한
마련한다고 하고요. 사연자가 이혼할 생각까지 하고 진지하게 대화한 끝에 매달 40만 원씩 생활비를 받게 됐지만 역시나 택도 없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말하고 생활비도 안 주지만 딸에게만큼은 100점짜리 아빠고 또 딸도 남편을 좋아해서 참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는데요. 옷을 아무데나 벗어나서 제발 정리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기분이 상했는지 너 주둥이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한 아이고. 겁니다. 사연자 말투가 곱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주둥이라는 속된 말까지 나오니까 모멸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따졌더니 남편은 달래기 급급한 사과만 대충을 했고 그 후로 지금까지 냉전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딸이 마음에 걸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을 묻고 싶다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와, 나 지금 진짜 어이없네. 상희야,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나하고? 내가 바람을 폈어. 널 때리기를 했어. 돈을 안 갖다 줬어. 아니, 우리 다혜한테 나쁜 압박이를 했어. 어? 야, 그날 회사 일 때문에 열받아 했는데 옷 정리하라고 네가 바가지 그거 읽길래 야, 주둥이 조심해 한마디 했기로서니 뭐? 이혼? 상희야, 1절만 하자잉. 너 보니까 딱 갱년기야 지금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아니에요. 아, 좋습니다. 예, 다음 사연자 아내. 야, 김은배, 네가 사람이야? 어? 조강지 저한테 주둥이? 야, 넌 입이고 난 주둥이야? 연애할 때 그 주둥이 뭐가 좋다고 네 고귀한 입을 그렇게 갖다 대셨어? 야, 이 교양머리 없는 인간아, 네가 남편 노릇 좀 못했어도 다혜한테 잘하는 거 하나 보고 참았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다. 지 마누라한테 야, 네가 이런 말 하는 인간 난 극혐. 이혼하자 X. 팀장님부터 달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한테 주둥이라고 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이거 있습니다. 왜? 저 남편이 고칠 것 같지 않으면은 저 남편한테 각서를 받으세요. 뭐냐? 앞으로 저런 말 쓰게 되면 재산을 압류하고 플러스 봉급도 압류하겠다. 이걸 실천적으로서 각서를 받아놓게 되면은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자, 뭐 이게 이혼 사유가 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 이혼 사유,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데 주둥이, 뭐 또 다른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는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좀 충격적인 배려심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하신다면 이혼하자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요? 고치려면 만약에 지금 상황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이 남편이 고치려면 그런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해야 바뀔 것 같거든요. 뭐 이전에도 그래서 40만 원 그 생활비 적지만 준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이혼을 얘기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자, 그렇다면 진짜 네.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아, 네. 예. 뭐 남편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참고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더듬으세요? 여성으로서 좀 이게 좀 그렇잖아요. 좀 어. 욕먹을 수도 있으니까 여성으로서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그 열받음을 이해를 하는데요. 너무 결정적인 요소가 있네요. 뭐요? 100점짜리 아빠고 딸도 아빠를 너무 좋아한다. 아,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제 내담자들도 그렇고 자식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 지금 수없이 많아요. 10명 중 그만- 몇 명? 결혼한 사람 중 10명 중에 저는 뭐 적어도 한 두세 명은 진짜 헤어지고 싶지만 자식 때문에 사시는 분들일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제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케이스가 많은데 자식들한테 상처를 주기 싫어서 참는 경우가 너무 많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인생을 다 포기해서 자식을 위해서만 살으라는 건 아닌데 그렇죠. 아직은 이혼 도장을 쾅쾅 찍을 때는 아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지금 어쨌든지 뭐 건성으로라도 사과를 했고 그래도 얘기를 하면 그래도 생활비라도 조금이라도 주려고 하고 딸을 사랑하니까 일단은 뭐 같이 싸우시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냉전을 하시든가 아니면 사과를 정말 요구하시던가 하는 방법은 쓰셔야 되지만 딸을 생각해서 아직 이혼은 아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네, 망울망울님,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하세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나중에 아빠 같은 남편 만납니다. 이런 이야기 하셨고요. 4월 20일생님, 딸이 아빠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혼 후에도 자주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곰고민님도 이혼해야 합니다. 엄마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의 영혼에 멍이 듭니다. 그 상처 평생 갑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